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자존감을 잃은 채 한탄만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교훈을 삼으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른 나이에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를 보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젊은데 고생한다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다 지나간다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용기를 준 사람도 있었답니다. 저도 사연을 즐겨 들으면서 지금 힘든 시절을 겪고 계신 분에게 용기를 건네고 싶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해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시며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죠. 그래서 저는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또래보다 빠르게 취직을 했답니다. 20대 중반이어서 퇴근하고 나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즐겼는데 제 친구의 지인과도 몇 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저에게 호감을 강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어느샌가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고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죠. 남편은 갓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대학생이었어요. 직장인과 연애를 했으면 편했을 텐데 역시나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초반에는 남편이 전혀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데이트 비용도 거의 냈는데 저는 돈을 벌고 남편은 용돈 받는 입장이다 보니 점점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제가 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제가 산다고 하면 화를 내던 남편은 나중엔 거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동갑이었지만 제가 돈을 버니까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넘기기로 했죠.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렸기에 결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사실 남편과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무겁고 나른하고 어느 날은 샤워기를 들 힘도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요. 어머니가 병을 늦게 발견하시고 돌아가신 게 저에겐 큰 트라우마가 되었기에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과에 가봤는데 산부인과에 한번 가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럴 일이 없다고 부정했지만 2달 정도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고 임신 6주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어린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당장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도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웠고요. 남편은 소중한 생명인데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바로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와 저녁 식사 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놀라신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더니 저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상황이든 아버지는 제 뒤에 있을 거라고요. 남편은 아기를 포기하는 건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니라면서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아기를 위해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아버지에게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그때는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뒤에 처음으로 시댁을 찾아갔는데요. 입덧을 심하게 해서 음식을 먹기도 힘들었고 몸도 너무 힘들었지만 제 나름대로 단정하게 꾸미고 떡 케이크도 준비했죠. 시댁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는데 현관문 앞에 서자 너무 긴장돼서 머리가 어질어질한 정도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된장찌개 냄새가 훅 끼쳐서 토악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입덧이 심하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놨었는데 말이죠. 제가 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 걸 본 어머님이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녁 먹을 시간에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빵 쪼가리를 먹을 수도 없어서 그냥 밥 차렸다.
그렇게 냄새가 나면 넌 베란다에 잠깐 나가 있어라. 반기시지 않을 거란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처음 만난 순간부터 푸대접을 할지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소파 구석에 앉았어요. 남편은 너무 배고프다면서 어느새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죠. 그때 시모가 제 앞에 와서 섰답니다. 지금 몇 주나 됐다고? 아직 수술할 수 있는 시기 아니니? 나이도 어린 것들이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다고 찾아와? 쟤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어. 넌 뭐 어디 콧구멍만한 회사 다닌다면서? 아, 엄마, 무슨 그런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해. 우리 아기인데 당연히 낳아서 키워야지. 그리고 나 금방 졸업이야. 바로 대기업 취직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들 취직 안 된다고 난린데 네가 뭔 수로 한 번에 대기업에 취직을 해. 너 쟤랑 결혼하면 인생 뻔하게 보이니까 하는 소리야. 애 키워야 된다고 아무 회사나 들어갔다가 40대고 50대는 거야. 넌 형이 그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스펙을 쌓고 노력을 했는지 다 봤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며? 그럴수록 더 조신하게 살아야지. 이게 다 부모 망신시키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몸 굴리는 애들은 그래서 다 하자가 있다니까.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기는 제가 혼자 만들었나요? 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혼자 나와버렸답니다. 남편이 나와서 잡았지만 얼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다시는 남편 어머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결혼 역시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기가 있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지냐면서 매일을 찾아와 울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와 있기도 했고요. 저 역시 마음을 굳게 먹고 산부인과에 찾아가려고 했지만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계속 나고 마음이 아파서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돌아오곤 했죠. 그러다 보니 벌써 임신 12주에 접어들었고 저는 결국 아기를 지키고 결혼을 하기로 생각을 바꿨답니다. 그러면 뭐 하나요? 시모가 제가 되바라줬다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한다는데요. 결국 아버지가 시부에게 전화를 해서 오래 대화한 끝에 상견례 자리를 만들 수 있었죠. 남편은 나이가 8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 이미 결혼했고 4살짜리 아들도 있었어요. 저는 상견례에서 처음으로 아주버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형님도 저를 보자마자 대뜸 너무 어리다면서 애가 애를 낳으니 큰일이라고 혀를 차는 게 아니겠어요? 식사하는 내내 시모는 아버지에게도 무례하게 굴었는데 제가 되바라졌고 가정교육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저 묵묵하게 듣고만 계셨어요. 시모는 집에 여유가 없으니 집을 해줄 수는 없고 일체 지원도 없을 거라고 했답니다. 둘이서 살고 싶어서 하는 거니 월세로 시작해서 살아야지 별 수 있겠냐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버지도 안타깝고 제 처지도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신혼집을 예쁘게 꾸미는 꿈은 어느 여자에게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한다고는 해도 저는 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결국 아버지가 보증금을 마련해 주셔서 투룸의 월세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죠. 결혼식도 가장 기본으로 단촐하게 했고 시모는 남복이 부끄럽다면서 지인들에겐 연락도 안 하고 가까운 친척들만 불렀더라고요. 남편도 친구가 별로 없다면서 10명도 안 왔죠. 오히려 제 하객이 더 많을 정도였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건 형님의 태도였는데요.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회사 사람들과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옆에 서서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옆으로 와서 요즘 세상에 신혼을 투룸 월세로 시작하는 게 진짜 드문 일인데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너무 속상하다는 말을 꺼내는 거 있죠. 옆에 있던 회사 동료들이 놀라면서 제 눈치를 보는데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고는 유유히 가버리는 형님한테 한마디 해보지도 못한 채 정신없이 결혼식은 끝이 났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매달 드는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생각이 있는 건지 돈을 아끼지 않고 쓰더라고요. 저는 배가 더 불러오면 이제 일도 관둬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정 안 되면 시댁에 좀 말해보라고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바로 시댁에 전화해서 무슨 어린애가 용돈 타령하듯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핸드폰을 넘겨주는 거 있죠. 야,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공부하느라 힘든 애한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내가 이럴까봐 결혼 반대한 거야. 네가 지금 내 아들 발목 잡고 있잖아. 지금 제가 생활비 다 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일 그만둬야 하는데 앞으로 어떡하나요? 그래서 좀 여쭤보라고 한 거예요. 네가 하겠다고 해서 한 결혼 아니야? 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왜 일을 관둬? 요즘은 막달까지 다 일하고 애 낳더라.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벌써 관둘 생각을 해? 임신한 저는 새벽부터 준비해서 일 가야 되는데 아드님은 수업이 다 오후라고 천하태평이에요. 그럼 아침 시간이 비면 잠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다 해야 돼요? 아침에 공부를 하는지 잠을 자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봤어? 우리 아들 어줍지 않은 데 가서 돈 벌어오라고 시키지 말고 네가 애 낳기 전날까지 다녀. 대기업 다니려면 스펙 쌓으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친정아버지에게도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정말 애 낳기 일주일 전까지 일을 다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오히려 제 몸 상태를 걱정할 정도였어요. 차마 돈이 없어서 다닌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젊어서 괜찮다며 웃어 넘겼죠. 임신 기간 내내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사 먹어본 게 손에 꼽을 정도여서 너무 서러웠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밖에서 사 먹을 거 다 먹고 술도 먹고 다니더라고요. 제 카드는 안 쓰는 걸 보니 시모가 따로 용돈을 챙겨주는 모양이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한테 과일 한 번 사준 적 없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답니다. 저는 그렇게 아기를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워낙 작은 회사였기에 저에게 육아휴가까지 주면서 남아있으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암묵적으로 잘린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저는 좁은 집에서 매일 아기를 돌보며 육아를 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진짜 아기를 키우자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목욕시키는 것도 너무 무섭고 속삭여 감싸는 법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럴 때 남들처럼 친정엄마가 함께 도와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왔죠. 시부모는 아기를 낳은 당일에 병원에 와서 손주 얼굴만 쓱 보고는 저는 보지도 않고 가버렸다네요. 남편은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더니 막상 아기가 태어나자 신경도 잘 안 쓰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시키는 대로 젖병을 타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 한다면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나오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기와 하루 종일 씨름하느라 머리도 못 감는데 남편은 나갈 때마다 얼마나 꾸미고 나가는지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는 하루에 10분도 아기 봐주지도 않으면서 학교에 그렇게 꾸미고 갈 시간이 있어? 그럼 학교 가는데 너처럼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좋겠냐? 아기는 집에서 노는 엄마가 봐야지. 네가 낳자고 해서 낳은 아기야. 근데 왜 나만 다 책임져야 돼?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샤워도 못 해. 너는 내가 불쌍해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생활비는 어쩔 거야? 나 모아둔 돈도 없는데 네가 돈을 구해와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진짜 시끄러. 너 이렇게 구질구질한 애였냐? 머리는 떡져가지고, 밖에서 상큼한 애들 보다가 너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온다. 난 몰라. 네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보든지. 너네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같이 아기 봐주고 도와줘도 힘든 판국에 또 아침 대바람부터 나가기만 해? 남편은 제가 나가지 말라고 악을 써도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답니다. 이렇게 매일 실랑이 하는 날이 계속됐어요. 남편은 생활비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아서 아기 분유 살 돈도 없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실망을 했고 점점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괜찮은 척 받았지만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만 펑펑 울고 말았죠. 아버지는 바로 회사 반차를 쓰시고 집으로 오셨어요. 아버지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쾌한 제 얼굴을 보시고는 얼른 들어가서 눈 좀 붙이라고 저를 방으로 밀어넣으시더라고요. 그 덕에 아주 오랜만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죠. 거실로 나가보니 아빠가 아기와 놀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받아들자 아버지는 밥 먹으라면서 식탁을 가리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보쌈을 시켜놓으셨더라고요. 매일 미역국에 밥만 말아먹다가 오랜만에 먹으니 얼마나 맛있던지요.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서 제가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남편과 말을 좀 해봐야겠다고 기다리셨지만 남편은 밤 11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혀를 차시면서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말을 안 했지만 제가 사는 게 힘든 걸 아셨는지 몇 달 지낼 수 있는 넉넉한 액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버지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펑펑 흘렸죠. 그렇게 아기를 키우느라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고 결혼하고 처음 맞는 설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명절 전날에 남편과 아기와 함께 시댁으로 갔죠. 시모는 장을 잔뜩 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매년 음식을 해야 하니까 제대로 배우라고 하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일을 시켰죠. 저는 사실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가 요리를 잘하셔서 항상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거의 사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시모는 제가 칼질하는 걸 보더니 혀를 끌끌 찼답니다. 칼질도 제대로 못하는 걸 보니까 여태 어떻게 살아왔는지 딱 보이네. 너 우리 아들 밥도 안 해주지? 아유 속상해. 어디서 이런 굴러먹지도 못한 게 시집을 와서. 왜 서운하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밥 해줄 시간도 없이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와요. 그리고 아기 보느라 제 밥도 못 해먹는데 어머니는 제 밥 한 번 챙겨주신 적 있어요? 말 대답 좀 또박또박 하지 마. 내가 왜 네 밥을 해줘? 내가 애 낳으라고 했어? 네가 낳겠다고 해서 이 사다를 만든 거야. 잔말 말고 이거 다 다져놔. 그 다음에 이거 다 썰어놓고 빨리빨리 해. 남편과 시부는 아기 앞에 놓고 텔레비전이나 낄낄대며 보고 있었어요. 아기가 울어도 달래주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다가도 아기가 울면 달려가서 안아주고 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아무리 아기 보라고 얘기해도 남편은 듣는 척도 안 하는데 얼마나 얄미운지요. 늦은 저녁까지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제야 형 내외가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형님은 들어오자마자 회사에 일이 생겨서 해결하고 오느라 늦었다면서 바로 흰 봉투를 시모에게 찔러주더라고요. 시모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서 이제부턴 둘째 며느리가 다 할 거니까 너는 한숨 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어머님을 못 도와드릴 때가 많아. 마음이 항상 안 좋았는데 이제 동서가 있으니까 한시름 못 했네. 저는 요리하는 게 너무 서툴고 아기 보느라 어머니 돕느라 정신없이 힘들었어요.
앞으로 형님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20대인데 뭐가 힘들어? 내가 동서 나이 때는 날아다녔어. 해외여행 다니고 밤새워서 놀아도 하루만 자고 나면 멀쩡했어. 하긴 동서는 아기가 있어서 어디 동네 앞도 제대로 못 나가겠네. 아, 그러게 왜 사고를 쳤어? 다 그 나이 때 누려야 될 게 있는데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안타까워. 형님, 저번부터 느꼈던 건데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돈 좀 주시지 그래요. 형님 돈 잘 버신다면서요. 이 화상 또 말대답하고 있네. 손이 형님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들을 것이지 틀린 말 한 것도 없구만. 애가 철도 없고 교육도 못 받아서 이래. 네가 속상해도 이해해라. 보면 여동생 같고 짠하니까 그러는 건데 자기가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이 들면 다 이해를 하겠죠. 어머니가 고생 많으세요. 그나저나 어머니, 저희 저번에 청약 넣어놨던 아파트 당첨될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면서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혼자 밥상을 차리는 게 성질이 나서 남편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을 찾아보니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아기 보느라 밥도 못 먹었는데 시댁 식구 누구도 아기 봐줄 테니 밥 먹으란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형님에게 아기를 안겨버리고 밥을 챙겨 푹푹 먹어버렸답니다. 형님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낯선 집 거실에서 아기와 자야 했는데요.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부스럭 소리를 내니까 잠들었던 아기가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지금이 몇 시야? 난 시댁 눈치 보면서 아기 보고 있는데 또 술을 먹고 들어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그럼 어떡해. 쪽팔리게 아기 있다고 나 먼저 들어가냐? 그때 소리를 들은 시모가 불이 나게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너는 시댁에 와서도 남편을 잡고 있어? 남자가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서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남편을 다그쳐? 얘가 진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어떻게 손주한테도 신경을 이렇게 안 써주세요? 저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거지 진짜 같이 명절 보내자고 부르신 거예요? 전 이 집 판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로 자랐어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 그렇게 귀하게 자랐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가지니? 내가 남사스러워서 어디다 며느리 봤다고 말도 못해. 니까짓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며느리 대접을 해줘야 돼? 며느리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네요. 제가 빠져드릴게요. 저는 아기를 데리고 새벽에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어이없게도 남편은 따라 나오지도 않았죠.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아직 자고 계셨어요. 고소한 젖냄새며 갖은 음식 냄새가 퍼져있는 시댁과는 다르게 너무 고요하고 쓸쓸한 집안 풍경에 목이 메어왔죠. 제가 시댁에서 안 해본 음식을 하고 있을 때 혼자 멀거니 집에 계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먹먹해졌답니다. 기척을 듣고 나오신 아버지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디 있냐는 말을 하셔서 대수롭지 않은 말투로 싸워서 집으로 와버렸다고 했죠. 저는 아기와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가서 명절 지날 음식 재료들을 사서 떡국도 끓이고 반찬도 좀 했답니다. 아버지가 주방에 한 번도 안 들어오게 키웠는데 어느새 결혼해서 아기도 낳으니 떡국도 곧잘 끓인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명절 내내 아버지와 보냈답니다. 친정에 와서 지내니 어찌나 마음이 편한지 신혼집으로 돌아가기가 끔찍하게 싫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연락 한 통도 없고 친정으로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래서인지 더 가기가 싫어서 며칠 더 친정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른으로 책임을 다해야지 싫다고 피하기만 하면 안 된다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완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남편과 상관없이 혼자의 힘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며 집에 있는 동안 자격증이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해보라고 하셨죠. 학원이든 뭐든 아버지께서 다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저도 아버지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알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혼자 아기를 돌보는 쳇바퀴 같은 일상을 이어나가야만 했답니다. 친했던 친구들은 회사 다니고 연애하고 예쁜 옷 입고 여행 다니느라 바쁜지 점점 연락이 줄어들어만 갔죠. 저는 친구들에게 시댁이며 남편 얘기로 하소연하는 것도 창피해서 혼자 속으로만 사귀면서 지냈고 남편하고도 대화를 거의 안 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외로움을 넘어서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도 행복한 게 있다면 무럭무럭 자라는 아기를 지켜보는 일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다가도 아기가 한번 방긋 웃어주면 저도 함께 웃게 되더라고요. 어느새 아기는 돌이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시모가 대뜸 전화해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저녁에 시댁으로 오라는 게 아니겠어요. 아기랑 둘이 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말이 많다면서 안 오면 큰일 날 줄 알라고 엄포를 놓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도 않길래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죠. 날씨가 쌀쌀해서 택시를 타라고 했는데 퇴근 시간 직전이라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항상 생활비가 없어 쪼들렸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죠. 간신히 자리에 앉았지만 아기가 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서 내리기만을 기다린 마음을 누가 알까요? 내려서도 아기를 안고 한참을 걸어가서야 시댁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노려보니까 시부가 퇴근하면서 같이 타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기를 업고 낑낑대며 시댁까지 제 발로 온 제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때 형님 부부가 먹을 걸 양손 가득 싸들고 들어오더라고요. 호들갑을 떨면서 식탁에 음식들을 펼쳐놓고 샴페인까지 따고 난리를 부렸는데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었던 거예요. 저만 빼고 아주 잔치 분위기더라고요. 그 와중에 평소 음식이라면 환장하는 남편이 먹지도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는지 혼자 피식거리는데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동서는 청약이 뭔지는 알아? 젊은 시절은 금방이야. 나이 들 때를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그 좁은 투룸 월세를 살려고 그래? 저도 회사 다닐 때 청약 들어놨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야 저축이라도 하죠. 학교 졸업할 때는 다 돼가는데 언제 취직을 할까 저도 답답해요. 서방님이야 우리 남편 머리 닮았으면 좋은데 취직하시겠지. 어쨌든 청약 잘 들어놔. 언젠가는 우리처럼 아파트도 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나중에 늙어서 우리한테 손 벌릴까봐 무섭다. 지금도 10,000원 한 장 안 주시면서 늙으면 도와주실 마음은 있으세요? 동정하시려거든 돈으로 부탁드릴게요, 형님.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무서워서 대화를 못하겠어. 아님 동서가 유별나게 속이 뾰족한 거야? 아기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 요즘엔 부모가 가난하면 아이가 제일 상처받아. 우리 딸 봐. 얼마나 밝고 예쁘게 컸어? 요즘은 부모 경제력이 아이 얼굴에 나타나는 법이야. 형님, 저한테 막말하는 건 참아도 우리 아기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소리를 삑 지르자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어떤 대꾸도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도 저와 아기에 대한 대우는 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엄청 부자가 되지 않는 한 더욱더 무시할 것 같았죠. 너무 속이 상해서 음식도 거의 먹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급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야만 했고요. 그래도 월세는 시댁에서 주는지 남편이 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월세를 2달이나 밀렸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하니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여자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도저히 시끄러워 통화를 할 수가 없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밤늦게 나타났어요. 집주인한테 전화 왔는데 월세가 2달이나 밀렸다며. 어떻게 된 거야? 집에서 월세 받는 거 아니었어? 아니, 쓸 돈이 모자라서 잠깐 썼어. 나도 학교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유지비도 필요하고. 뭐? 유지비? 개똥 같은 소리 하네. 지금껏 아기 기저귀 하나 지 돈으로 사본 적이 없는 게 머리에 똥 만든 게 무슨? 야, 너 남편한테 말 다 했어? 너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말 대답하는 거 다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너 진짜 안 되겠다. 연애 때랑 완전히 딴판이야. 너 나 속였냐? 네가 날 속였겠지. 너네 엄마가 나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 하는 건 안 들리니? 너 당장 나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와. 아님 너네 엄마한테 말해서 월세 당장 내거나. 아 싫어. 네가 말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쫓겨나면 그만이지. 넌 너네 집으로 가고 난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살던가. 아님 너네 아빠한테 좀 말해보던가. 장인어른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 남편은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고 저는 다시 대화를 해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남편은 천하태평하게 침대에 뻗어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옆에 있는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람이 울리길래 쎄한 기분이 들어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여자와 깨볶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 남편과 둘이 찍은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두기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계속 핸드폰만 보는 남편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심증이 있었기에 크게 충격받지도 않았답니다. 저는 재빠르게 저의 핸드폰으로 다 옮겨 담고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너 이거 뭐야? 남편 노릇도 안 하면서 너 지금 발음까지 피워? 야, 남의 핸드폰을 왜 봐? 너 이거 범죄야? 이게 진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네. 나 진짜 지겨워서 이렇게 못 살겠다. 아 진짜 지긋지긋해. 남편은 그렇게 도망치듯이 나가버렸고 며칠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배를 누르기에 봤더니 시모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시모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애 키우는 집이 이렇게 더러워도 되냐? 근본이 안 된 어미한테서 저게 뭘 배운 거야? 얼마나 남편이 쥐잡듯이 잡았으면 무섭다고 애가 집에를 안 간다고 그러니? 너 안 되겠다.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어머니는 얼마나 근본이 되셨길래 그렇게 모질이 같은 아들을 두셨어요? 그 모질이가 바람까지 피우던데. 아세요? 이게 남의 귀한 아들한테 막말이야? 바람은 무슨 학교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지도 못해? 너는 대학을 짧게 나와서 그런 걸 모르나 보지? 네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잔소리 말고 당장 이혼해. 저도 댁 같은 시어머니 꿈에서 볼까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네요. 이혼해 줄 테니 당장 꺼져요. 이 되바라진 게 끝까지 말하는 것 좀 봐.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확 잡고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키가 더 컸기 때문에 저도 질쓰라 시모 머리채를 잡고 같이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시모가 애구구 소리를 내면서 넘어지더니 저한테 악을 쓰기 시작했죠. 이 집 우리 아빠가 보증금 내주고 지금 월세도 내가 내고 있는 집이니까 당장 꺼져요. 저는 시모를 현관문 쪽으로 힘껏 밀어서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시모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이웃집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자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시댁 연락은 받지도 않고 발길도 끊었죠. 남편은 아예 시댁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아기를 업고 남편의 대학교로 찾아갔죠. 남편 학과 건물 앞에서 점심시간까지 기다렸는데 건물 안에서 남편이 한 여자와 손을 잡고 나왔어요. 아주 풋풋한 캠퍼스 커플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발견하자 깜짝 놀라 여자를 잡은 손을 빼고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저는 여보라고 크게 소리치며 남편에게로 빠르게 걸어갔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기를 팍 안기고 옆에 있던 상간녀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너 얘가 유부남의 애까지 있는 거 알아 몰라? 알면서도 만나는 거야? 나요, 아파요. 난 진짜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은 아기를 안고 있어서 상간녀에게 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간녀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어요. 상간녀가 헝클어진 머리를 수습하며 일어나더라고요. 상간녀가 남편 앞으로 가서 남편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세게 내리치더라고요. 오빠 진짜 유부남이야? 이 거지 같은 게 진짜? 나이도 많은 게 하도 불쌍해서 매달려서 만나줬더니 쪽팔려. 어느새 우리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답니다. 상간녀는 씩씩거리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가버렸어요. 저는 남편 멱살을 잡고 애는 안 보고 바람이나 핀다며 소리소리를 질러댔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결혼식에 온 친구들이 별로 없을 때부터 느끼긴 했었지만 남편은 학교에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감춰왔던 거죠. 제가 남편 멱살을 놓자 남편이 다리가 풀렸는지 스르르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서 아기를 뺏어 안고 웅성웅성대는 사람 속을 유유히 헤치고 나왔답니다.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죠. 저는 남편이 찾아가기 전에 이미 이혼 서류를 시댁에 보내놓은 상태였고 위자료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만 갖고 깔끔하게 남편과 시댁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거든요. 남편과 싸우면서 질질 끌기보다는 하루라도 더 빨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사실 예전에 아버지의 충고를 듣고 아기와 둘이서 살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아기가 잠든 밤부터 새벽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낮에 틈틈이 복습하면서 치열하게 공부를 했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우니 어느 때보다 독하게 공부에 전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가장 낮은 급수였지만 합격 발표가 났을 때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은 듯이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공무원이 되어 근방의 주민센터로 발령받아 일한 지도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친정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노인복지팀 창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7급 주사부였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을 응대하진 않고 안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슬쩍 가봤더니 세상에 시모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예전에 비해 너무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초라해진 시모가 기초 수급을 받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소연하는 걸 들어보니 2년 전에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반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사고 난 지 몇 개월 만에 아파트 명의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고는 이혼 소송을 해서 의식도 없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하고 발길을 끊어버렸다네요.
그 충격으로 15도 중풍이 맞아 집에 누워있어 시모가 다 병수발을 해야 하는 상태라더군요. 저는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다른 아들은 없냐고 물어보라고 했죠. 그 얘기를 들은 시모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아이, 그놈 말은 하지도 말아요. 졸업 남겨두고 학교를 안 나가서 결국 졸업도 못하고 지금까지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사실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그래도 걔랑 둘이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손주도 있는 마당에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살아요. 그러게 며느리한테 좀 잘하지 그러셨어. 제 목소리를 들은 시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답니다. 네가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네가 여기서 일할 애가 아닌데. 너 공무원도 아니잖아. 저 공무원 맞는데요? 여기서 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세상 참 좋네요. 그렇죠?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저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바로 이혼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복지 담당이라 사정 들어보니 딱하긴 한데 장성인 아드님이 집에 계시고 재산 여부도 먼저 조사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네가 진짜 공무원이 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 손주는 지금 어디 있니? 내가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될까?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나 보다.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런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쪽 손주가 아니고 제 아들이니까 관심 꺼주세요. 기초수급자 선정 결과는 우편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등을 돌리려고 하자 시모가 얼른 제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얼른 거칠게 손을 빼냈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한때는 그래도 부부였는데 우리 아들 한번 다시 만나보면 안 될까? 너를 만나면 정신 좀 차릴지 누가 아니.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건 여전하시네요. 전 그쪽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해주셔서 제가 이혼을 할 수 있었네요.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직원 말로는 한참을 대기 의자에 앉아서 훌쩍거리다가 돌아갔다고 하네요. 역설적이게도 시모는 그 잘난 아들 덕분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주민센터에 다시 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보다 직급도 많이 올라서 더욱 바쁘게 일하고 있답니다. 같은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 남편과 설레는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도 있기에 다른 인연을 만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저를 잘 이해해 주어서 마음을 열게 되었네요. 전 남편과는 다르게 듬직하고 자상한 모습에 제 아들도 잘 따르고 있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옆자리에 누군가 있든 없든 항상 나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너무 어렵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게 좋아서 저의 행복보다는 그 사람의 행복을 따랐던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의 아픔을 겪었지만 다 이겨내고 나니 이제는 저도 저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저와 아이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도 놓쳐버린 행복을 꽉 잡고 즐거운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